번째로 이제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렬이 같다. 우리가 복소수가 같을 조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행렬이 같으려면 조건 두 가지가 부합해야 됩니다. 일단 꼴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는 A 행렬이 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이라는 B가 있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꼴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행렬이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응되는 성분끼리가 같아야 돼요. 대응되는 성분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잠깐 자 본다면 A라는 성분이 1행 1열이라고 그죠? 그러면 B에 있는 1행 1열의 성분이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치가 같아야 돼요. 1열 1행이면 저쪽도 1열 1행 1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대응되는 성분도 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지 우리는 그 두 행렬은 같을 조건을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A와 B 행렬이 같다면 A11, B11이 같아야 되고 A12, B12, A21, B21, A22, B22가 같아야만 같은 성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오히려 내가 A와 B 행렬이 같은지는 몰라. 근데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비교했더니 대응되는 성분이 같고 꼴이 같다면 A와 B는 같은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꼴이 서로 다르거나 성분이 서로 다르면 절대 같을 수가 없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안 된다. 두 개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두 행렬이 같으려면 얘가 4가 된다면 얘도 4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1이 된다면 얘도 1이 되어야 되고 얘가 3이면 3이 되고 2 빼기 2가 0이니까 0이면 이 두 행렬은 같은 행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근데 두 번째로는 1 같은데 마이너스 2 다르면 얘는 같은 꼴이지만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렬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같은 두 행렬을 이용하면 어떤 값을 나타낼 수 있냐면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 이번에 보니까 1행 1열이 x-2y예요. 그럼 어디에도 1행 1열이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6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x-2y는 마이너스 6이고요. 자, 2x-3y 즉 2행 2열의 위치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3이므로 2x-3y는 마이너스 3으로서 연립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xy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z 플러스 3이라는 행렬은 2행 1열의 위치에 있으니까 2행 1열은 요거 6이에요. 그래서 z 더하기 3은 6이니까 z는 3이라고 구할 수 있어서 x, y, z를 모두 구할 수 있다. 자, 요게 행렬이 같을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볼 건데요. 예제 2번에 보면은 우리가 노트 한번 꺼내볼까요? 두 행렬이 같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위치가 같은 성분들끼리 등식을 놓고 x하고 y를 구하고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서도 곱셈 공식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는 행렬의 덧셈입니다. 자, 덧셈이 원칙이 있어요. 그냥 다 더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행렬이 같을 조건이 뭐였어요? 그래서 같으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됐어요. 뭐였어요? 금방 했는데. 꼴이, 행렬 꼴이 같아야 되고,
맞죠? 구성, 성분이 같아야 돼요. 집에 가서 필기할 때 나중에 외워야지가 아니라 지금 수업 시간에 인지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해야죠. 근데 지금 오늘 예서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계속 멍 때리고 앉아있어? 집중을 못하는데? 자, 덧셈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행렬끼리 더할 수 있느냐 하면 같은 꼴의 행렬끼리만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러면 꼴만 같으면 되나요? 그래, 꼴만 같으면 됩니다. 자, 꼴이 같다라는 것은 행열이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 행열에 대해서 더할 상대 대응하는 성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덧셈을 실생활에서 어떨 때 사용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행렬을 왜 배우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응?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생활의 표예요. 표 2개를 놓고 그 표 2개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회사와 B 회사에 제품 2개를 생산한대요. 그러면 P 제품은 A는 4개를 생산하고 B는 1개를 생산하고 이렇게 뭐 억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4억 원, 2억 원 너무 크니까 선생님이 4, 1, 2, 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회사가 2월 달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또 생산을 해냈대요. 금액을. 그랬더니 1, 2월 달, 2달 동안 모두 생산한 우리 돈은 얼마인가 할 때, 자, 보세요. 4랑 2랑 더했더니 6이 되었어요. 이 말은 1월 달에 행렬인 일행 1열과 2월 달에 일행 1열을 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행 2열의 1월 달과 2월 달에 일행 2열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또 일행 2열의 값이 나옵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부분을 더하면 그 합계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표를 행렬로 표현했습니다. 4, 2, 1, 3은요. 요것도 2 곱하기 2 행렬이 되고요.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라서 꼴이 같기 때문에 덧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했다. 둘이를 더하면 결과가 이런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2를 했더니 6이 나오고 2 더하기 1을 했더니 3이 나오고 1 더하기 3을 했더니 4 나오고 3 더하기 2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행렬의 덧셈은 그 위치와 그 위치를 같이 더해줘서 그 위치에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단 같은 꼴이 아닌 두 행렬의 덧셈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요거가 요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나는 얘는 1행 2열이야. 맞죠? 얘도 1행 2열이야. 근데 1행 2열이고 1 곱하기 2 행렬, 1 곱하기 2 행렬.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제 더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얼마가 되냐? 1이 돼요. 3 더하기 1은 4가 되니까 또다시 그 결과도 어떻게 돼요? 1행 2열이 나온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것도 둘이를 더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예시를 접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행렬에도 연산에서 덧셈에 대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자, 더하는 순서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칙 연산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니? 곱하기와 더하기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죠, 그죠? 근데 행렬에서는 덧셈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됩니다. 곱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곱하기의 특징적인 건데요. 그래서 덧셈만 봐봐, 아까처럼 덧셈은 어차피 같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A에서 B를 더하거나 B하고 A를 더하거나 순서가 바뀌어도 그 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글을 먼저 더하고 앞에 글을 더하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다 성립된다라는 거. 자,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행렬과 행렬의 뺄셈인데 영행렬이 뭐냐 이거야. 자,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리가 숫자 0과 비슷하게 해서 5라고 쓰는 거야. 읽을 때는 5라고. 기호. 그래서 기호는 5처럼 쓰고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읽을 때는 영행렬이라고 읽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0, 0, 0, 0이야. 이거는 2 곱하기 2 행렬이기도 하고 2차 정삼각형 행렬이기도 하면서 특징적으로 얘는 영행렬입니다. 라고 구성 성분이 0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영행렬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 0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A 행렬에다가 0 행렬을 더했어요. 그러면 A 행렬 하나밖에 안 남아요. 생각해 봅시다. A 행렬에는 구성 성분이 있어요. 근데 0 행렬에는 0을 다 더했어요. 그러면 나오는 거는 A 자체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A 행렬에서 0 행렬을 빼도 A 행렬 그대로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곱하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게 안 통한 겁니다. 그는 나중에 따로 그래서 곱하기를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뺄셈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호를 바꾼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A라는 행렬이 있었는데 마이너스를 곱했다 이러면 안에 구성 성분에도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0이 되니까 영행렬이라고 하고요. 자, 보세요. 똑같이 덧셈처럼 자기 위치 1행 1열에서 1행 1열을 빼준 결과를 쓰면 돼요. 1행 2열을 빼준 결과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뺄셈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꼴이어야 된다. 아까 말했죠? 덧셈과 뺄셈이 되려면 꼴이 같아야 된다. 빼기와 똑같고요. 단 뺄셈은 일반 연산 영역에서도 어떻게 해요? 교환법칙 성립 안 하죠? 그래서 결합법칙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등식에서 수와 식과 마찬가지로 이항은 계산 가능합니다. 이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얘 2번을 한번 볼게요. A 행렬과 B 행렬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나보고 X 행렬을 구하보래요. 그러면 행렬끼리도 등식으로 이항 계산이 가능하므로 라지 X는 이항시켜서 B 행렬 빼기 A 행렬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B 행렬에서 A 행렬로 빼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는 교환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B 행렬부터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6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플러스 9가 되고 2에서 2를 빼면 0이 되고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음수꼴로도 계산해야 되니까 순서 잘 봐야 됩니다. 자, 실수배까지 들어가는데요. 실수배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300 그러면 서로 같은 행렬에서 320쪽은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같은 행렬로 가면 되고요. 321을 지나서 행렬 덧셈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행렬 뺄셈까지 해서 324, 325쪽까지를 했어요. 그러면 325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16-1번에 보면 행렬 2개를 더하고 라지 x는 또 다른 결과의 행렬이 돼요. 그러면 먼저 앞에 주어진 두 행렬을 먼저 더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행렬을 이항시켜서 오른쪽 행렬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가로를 통째로 덧셈, 뺄셈, 이항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숙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숙제 체크했던 거랑 앞에 거 요거는 체크 문제라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행렬 부분 시작해서 325쪽까지 풀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문제는 다 풀었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숙제. 자, 그 다음에
내일 숙제 RPM 한번 볼게요. 행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7쪽) 볼게요. 157쪽에 우리가 행렬의 뜻 다 배웠고 덧셈 뺄셈인데 실수배만 우리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1103번까지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 그 다음에 159까지. 자, 159까지 이제 처음 푸는 건데 좀 잘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이거는 3일 숙제. 자, 매일 숙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무조건 질문하지 말고 본인들이 하나씩 이해해가면서 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